그 최근에 대입제도에 대해서 국민 관심이 높고 그리고 여기저기 의견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냐 그 반면 교사로 좀 삼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교육에 관한 또는 교육 행정에 관한 어떤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는지. 문제 파악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를 파악해야 돼. 뭐가 문제지라는 거예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문제 해결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학교교육과장님 좀 대입 전형에 몇 개죠. 크게 해서 뭐 수능 포함, 저기 정시 포함해 정시, 수시, 정시 이렇게 두 개 나누고 또 그다음 더 세부로 나누면 수시에서는 이제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있죠. 네네. 특기자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실기 있고요. 예, 실기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점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그렇죠. 최저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능 등급 컷도 활용을 하는 거죠. 네, 등급 컷도 활용하는 거야. 저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전형이죠. 그렇죠. 내신 전형. 근데 여기도 등급 컷이 있습니까? 거기는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 교과 고등급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일부는 또 수능을 고려하는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학 재량으로 맡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정시는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10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 이것은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 컷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름하여 학종도 수능 최저 컷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전형에서도 수능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능 전형은 바로 정시 모집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제가 드러나면 맨 처음에 문제의 발단이 저기였죠. 학종이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교과에서가 아니라 비교과에서 문제가 된 거죠. 비교과에서 문제가 됐어. 그런데 비교과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이용하는데 어떤 점에 차이가 나느냐. 정보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적 지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권력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상당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형이 된 학생들의 상당수는 부모의 권력적, 사회적 진입 지위와는 무관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강자가 기득권 세력들이 누리고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마치 모든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부터 정부는 철저하게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 파악을 잘못하니까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파악을 못하면,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의존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은 뭐냐? 정시 모집 확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시 모집 확대해야 한다. 아니면 현행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더 줄여야 한다. 이거 할 때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학부모라고 할 때 모든 학부모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시 모집을 확대할 때 웃는 사람은 누구고 우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보면 되잖아요. 웃는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웃는 거라고. 지금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수능으로 경쟁을 한다. 어느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 판이 끝난 이야기잖아요. 서울에서도 서울 강남의 학생들과 강북의 학생들 수능 점수 가지고 경쟁을 한다. 어디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 정부의 이런 결론은 철저하게 사회적 강자, 교육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10월 22일 국회에 시정연설 하면서 수능 정시 확대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21일까지도 교육부는 몰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20일이 어떤 날이었죠? 우리 국정감사 받으러 국회 갔던 날이었죠? 몰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육혁신관계 장관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이 말도 나 처음 들어봤어요. 교육감협의 회장이 교육혁신관계장관회의라는 이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개념 파악을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이는 건지.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발생한 일부의 문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판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교육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소뿔을 바로잡겠다고 소를 죽여버리는 교각사루에 물을 범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이렇게 천박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테크닉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감협의회 산하에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있거든요. 17개 시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한 분씩 파견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북교육감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 연구단에서 내고 있는 연구 결과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발 모르면 손 안 대면 좋겠어요. 보세요. 대통령 입에서 22일 날 이 말이 나왔습니다. 25일 날 교육부 발표를 이게 가능합니까? 저기 시설과장님, 이런 난리공사 없잖아요. 시설에서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설 준공했다는 거예요. 정말 개탄스러워요. 우리 그 도교육청, 시도 단위에서 움직이는 우리 도교육청도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안 하잖아요. 정말 참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의사결정할 때 하나의 반면교사를 꼭 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슈가 있으면은요, 항상 이게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 내리잖아요. 어느 쪽이 더 크게 웃겠는가 이것만 봐도 단순하게 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